안녕하세요. 김중근 세무사입니다. 요 근래에 한국부동산원에서 10억에서 20억대 그리고 고가주택 취득과 더불어 10억 이하 소규모의 주택 취득에 대하여도 실거래가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 조사 상담 사례의 경우 지방 소규모 2억 주택을 취득하였는데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소명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정부에서 강도 높은 자금 조달 허위 검증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앞으로가 아닌 과거 시점의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주택을 취득하면서 등기를 치르고 한두 달 뒤 부동산으로부터 등기 우편이 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소명 자료를 받아보니 제출해야 할 증빙 자료가 너무 많고 어떤 방법으로 소명해야 할까요? 잘못 소명하면 국세청에 통보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오늘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25년 10월 16일 이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면서 서울 전 지역 및 경기도 과천, 성남, 수원, 안양, 용인 등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을 제출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실제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 것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26년 1월 1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가 일부 개정되면서 더욱더 촘촘하게 자금의 출처를 투명하게 밝혀 편법 증여를 사전에 파악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매각대금, 해외예금, 해외대출, 증여, 상속신고 여부까지 체크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부동산의 실거래가 동향,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서 실거래가 내용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 조사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로 실행이 되었는지, 실제 자금 흐름 및 지급 증빙에 대해 소명을 요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이 계약금 지급 2주 전부터 잔금 이후 2주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실행된 계좌의 내역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매수하면서 25년 1월 15일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25년 7월 17일 잔금을 치른 경우에는 25년 1월 1일부터 25년 7월 31일까지 이체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을 한 가지 통장에서 이체하였다면 다행이지만 두세 개 통장을 이용한 경우 모든 통장에 대해서 이체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소명자료 제출을 받고 조사 과정을 거쳐 조사를 자체적으로 종결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내용이 객관적으로 부족하거나 통장 이체 내역에 소명하지 못하는 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되어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부동산원 소명 대응을 꼭 세무사를 통해서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금 조달 내용이 소득, 재산 처분, 전세보증금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이 되고 별도로 증여나 차용의 이슈가 없는 경우 셀프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통장 거래 내역에 부모에게 증여받거나 차용한 이슈들이 있고 이에 대해 명백하게 소명하지 못한다면 국세청에 통보되거나 국세청 자체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필히 세무상담을 받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잔금 이후 통상적으로 1에서 3개월 내에 부동산원 소명이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차용한 이슈가 있으나 관련 서류나 증빙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세무사를 찾아서 세무상담을 받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특히 요새는 미성년자, 사회초년생에 대한 취득자금 검증이 강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기 자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여, 자금 탈루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검증을 이어가고 있으니 취득 전에 세무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원 소명 자료를 받으시거나 자금 출처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 주택을 취득하면서 자금 출처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요청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세청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자금 출처 조사가 어떻게 계획되는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개정된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된 부분은 가상자산 매각대금 항목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전 양식은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만 기재할 수 있어 코인 매각대금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요. 자금 출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가상화폐 매매대금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매매 소득이 있다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매각 내역서 및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해외 거래소가 제공하는 엑셀 파일이나 증빙을 제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금 조달 계획서 단계에서는 코인 투자 자금의 원천을 묻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온다면 이 코인 투자의 원금에 대해 원천을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두 번째로 개정된 부분은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 여부 확인입니다. 이전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증여 상속 금액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개정되어 증여 및 상속 신고 여부에 대하여도 기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시점 이후 잔금 시기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증여가 아직 일어나지 않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시점 이전 과거에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금 조달 계획서 및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 사항을 국세청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AI 분석 등을 통해 증여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사항 중에 증여 신고 및 상속 신고 여부를 사전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개정사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동산 처분대금 중 임대보증금을 넣을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전세보증금을 빼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부동산 처분대금 등이라는 애매한 항목에 기재를 했어야 합니다. 현재는 부동산 처분대금에 전세, 월세 등 보증금을 빼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가장 많이 개정된 부분은 외국인 부동산 자금 출처 확인에 대한 강화입니다. 이번 개정사항 중 해외 예금, 외화 반입, 해외 금융기관 대출, 해외 자금 파악에 대한 부분이 늘어났고 이는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자금 출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한 바가 있어 국세청에서 특히 관심 있어 할 항목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금조달계획서 개정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가상자산 매각대금, 코인 소득은 현재까지 과세가 유예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소득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금조달계획서에 이를 기재하고 증빙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코인 차익을 많이 모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다면 국세청에서는 이를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 예상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매 차익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 과정에서 코인 매매 대금의 원천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코인 매매 대금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흘러갔는지 궁금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증여세 신고, 상속세 신고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때문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이 이를 유심히 들여다볼 것으로 생각되므로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를 세금이 있든 없든 적든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 해외 자금을 유입해 아파트를 취득한다면 이 원천 소득에 대해서 확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번 정권에서 아파트 취득한 사람의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증빙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이러한 경우들은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을 취득하시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김중근 세무사였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세무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